두 번째 키워드는 압축 성장입니다. 압축 성장이라는 말은 짧은 기한 안에 이룩한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을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한 사람당 국민 소득이 2배로 증가하는데 58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47년, 일본은 34년이나 걸렸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1966년에서 1977년까지 11년 만에 국민 소득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압축 성장 시기에 돈이 많아지니까 한국인의 식생활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소고기 소비량의 증가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소가 주로 농사를 짓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는 우금이라고 해서 소자에 금지할 금자를 써서 소를 아무나 마음대로, 소주인이라도 마음대로 관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마음대로 도살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에 들어가는 소가 먹을거리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사를 지낸다든지 왕실의 잔치가 있을 때는 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를 아예 안 먹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소고기 먹을 기회가 하늘의 별 따기였겠죠. 아마 평생 소고기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고기하면 소고기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아이콘처럼 박혀있던 거죠. 1970년대에 들어와서 압축 성장의 성공에 의해서 돈이 많아지면서 그 욕망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부터 식용 소고기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국내 생산량으로는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뉴질랜드산 소고기를 약 3,300톤 정도 수입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외국 소는 젖소라는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어서 한우하고 달라서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 중심으로 하면은 소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소갈비라고 여겼습니다. 식민지기에도 소갈비 구이나 소갈비찜을 굉장히 고급 음식으로 쳤는데요. 소갈비 구이보다는 갈비찜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비찜을 가장 고급으로 여겼습니다. 가정에서는 양념을 해서 익힌 갈비찜을 명절 때나 잔치 때 반드시 만들어서 손님상에 냈죠. 그런데 1980 초반부터 갈비구이가 갈비찜의 인기를 능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음식점이 많아진 거죠. 갈비구이는 가정에서 못해 먹으니까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도록 갈비구이 판매점이 많아진 거죠. 실제로 음식점의 구이용 갈비는 2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수원갈비로 유명한 이 수원갈비식인데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수원에서는 갈비의 뼈에 붙은 양쪽의 살코기 모두를 그대로 붙인 채 갈비구이용 그 갈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양쪽 갈비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런 말이 없었는데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쪽 갈비가 생기면서 양쪽 갈비라는 말이 생긴 거죠. 요 사이는 수원 분들은 왕갈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 갈비뼈의 2쪽을 아예 반으로 잘라서 한쪽에만 갈비살을 붙이게, 소고기 살을 붙이게 만든 거죠. 그걸 한쪽 갈비라고 하는데요. 1980년 초반에 서울 강남의 갈비구이 전문점에서 이문을 많이 남기려고 만들어낸 겁니다. 갈비구이는 몇 인분이 기준이지 무게를 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인분 갈비가 몇 대예요? 1대, 2대 가격할 때 한쪽 갈비라면은 대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수요가 많으니까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부터 매년 연말이면은 소갈비로 구성된 선물 세트가 백화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가정의 수입이 더욱더 늘어난 결과이죠. 수요가 급증하자 소갈비의 값이 날이 갈수록 치솟았습니다.
물가 안정이 필수였던 정부의 입장에서는 1988년 가을에 미국에서 갈비 270톤을 비행기로 수입했습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미리 알리지 않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한국인 대부분은 미국산보다 한국산 소갈비가 더 좋다고 이야기했고, 이때부터 이제 한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다시 또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1989년 가을에 추석을 앞두고 대량으로 미국에서 소갈비를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수입량이 이제 서서히 증가하게 되었죠. 1992년 2월 달에 설날을 앞두고 검찰청에서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소갈비 중에서 미국산 소갈비를 국산으로 속여 판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백화점 관계자는 그런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백화점 관계자가 자기는 제품 진열 때에 미국산 앞에는 LA식 갈비라고 써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A는 로스앤젤레스의 줄임말이죠. 그러면서 소비자를 속인 적 없다. 나는 미국산을 그냥 LA식 갈비라고 써붙여서 미국산이라고 밝힌 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LA 갈비란 말이 보통 명사처럼 한국에서 사용됩니다. 미국에 가시면은 LA 갈비 주세요 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실 이 LA 갈비라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합의된 학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주로 소갈비를 먹는데요. 그들은 프랑켄 스타일의 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프랑켄 스타일의 립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여곡절 끝에 LA 갈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압축 성장의 또 다른 현상은 이제 강남 개발과 관련된 음식업의 성장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등장하면서 신흥중산층이 강남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강남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보낼 명소, 공원이라든지 유원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산층들이 강남에 거주하면서 뭔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것과 아주 맞물려서 1981년 강남에는 초대형 갈비 구이집이 들었습니다. 초대형 이 갈비 구이집은 휴일날 가족 나들이의 명소가 됩니다. 갈비구이하고 냉면을 주로 판매했는데요. 이 초대형 고급 음식점을 다른 말로 호화갈비타운 혹은 전원갈비집, 공원식 갈비집 등으로 불렀습니다. 이들 초대형 음식의 번창은 어떻게 보면은 집밥 혹은 낡고 오래된 탁자, 그 다음에 비위생적일 수 있는 주방, 이런 유의 한식 음식점의 이 시설을 한 단계 올리는데 이바지한 면도 있습니다.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죠.